안녕하세요. 한의사 진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예슬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부관리법과 건강관리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서칭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팔체질이었는데요. 제가 또 팔체질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한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난치성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던 한예슬씨가 팔체질 식이법과 한약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 경험담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의원을 가서 체질 검사를 했어. 금음 체질이었던 거지. 그래서 금음 체질에서 먹지 말라는 안 좋은 음식들 다 끊었어. 한약을 잘 챙겨 먹었더니 또 피부 염증이 싹 사라졌어. 팔체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팔체질이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체질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팔체질 의학이란 한국 특유의 의학으로 1965년에 동경 국제침구학회에서 권도원 박사에 의해서 발표된 후에 알려지기 시작한 한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팔체질의 뿌리는 사상의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사람의 인체는 장기들이 각각 다르게 생겼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8가지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팔체질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섭생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야기인데요. 전에 사상체질별 MBTI에서도 보셨듯이 체질별로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다고 보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아주 전인적인 생활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팔체질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양체질입니다. 금양체질은 폐가 가장 강하고 간이 가장 약하며 췌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이 체질의 포인트는 육식을 줄이라는 건데요. 이 체질은 간담이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이나 바다 생선을 섭취하시는 게 몸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또한 이 체질은 땀을 많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음 체질입니다. 금음 체질은 대장이 강하고 담이 약하며 방광이 비교적 강하고 소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이 체질도 금양 체질과 비슷한데요. 이 체질은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온수욕보다는 냉수욕을 통해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목양체질입니다. 목양체질은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하며 신장이 강하고 췌장이 비교적 약한 체질입니다. 이 체질의 특징은 과묵한 편이고 목소리가 고운 편인데요. 따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위로부터 덕이 있다는 평판을 자주 듣습니다. 이 체질은 땀을 잘 배출시키는 게 건강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땀을 통해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금체질과 달리 육식을 좀 더 권장하고요. 날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모금체질입니다. 모금체질은 담이 강하고 대장이 약하며 소장이 강하고 방광이 약한 체질입니다. 자, 이 체질은 감성적이면서 좀 마음이 잘 상하는 특징이 있는 체질로 보는데요. 대장 기능이 실조되면 하복부가 불편하고 다리나 허리가 무거운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변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체질은 배를 따뜻하게 하고 술을 멀리 하는 게 양생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힙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양체질입니다. 수양체질은 신장이 강하고 췌장이 약한 체질로 폐가 비교적 강하고 심장이 비교적 약한 체질입니다. 이 체질의 특징은 항상 정확한 것을 추구하며 의심이 많아서 스스로 체험을 해야 무엇이든 믿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체질은 땀을 절대 많이 흘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막 땀이 많이 날 것 같다 하면은 항상 좀 몸을 좀 서늘하게 오히려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운 계절에 오히려 너무 뜨거운 이런 물이나 혹은 사우나를 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수음 체질입니다. 수음 체질은 방광이 강하고 위장이 약하며 담이 비교적 강하고 대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이 체질도 마찬가지로 수양 체질과 같이 소화기가 약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체질은 정신적으로 힘이 들거나 긴장에 막 처하게 되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체질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가 차지고 더부룩하면서 대변이 가늘고 시원하지가 않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체질의 양생법으로는 소식, 즉
적게 먹는 것과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 7번째, 토양 체질입니다. 토양 체질은 췌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한 체질이며 심장이 비교적 강하고 폐가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이 체질의 특징은 빨리빨리가 특징입니다. 이 체질은 대식가면서도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건강과 조급함이 항상 직결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서두르지 않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합니다. 이 체질은 소화력은 좋지만 술과 냉수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8번째, 토음 체질입니다. 토음 체질은 위장이 강하고 방광이 약한 체질이며 비교적 대장이 강하고 담이 약한 편입니다. 이 체질은 8체질 중에 가장 희귀한 체질로 10만 명에 1명꼴로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성격은 급한 편이지만 외부로 표출은 잘 안 하고 속으로만 조급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음식이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체질이니 항상 약물을 섭취하실 때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음식은 늘 시원하고 좀 신선한 것을 섭취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8가지 체질, 8체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주 방대한 내용을 짧은 영상에 담으려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정확한 체질의 진단은 자가 테스트로 해보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8체질 한의원에 가셔서 진맥과 문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항상 체질에서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되냐? 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는 게 바로 체질 의학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도 매일 드시는 음식이 내 몸에 적합한지 혹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8체질 의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무 이재만 선생이 사상체질을 시작을 했는데 1965년도에 권도원 박사가 8체질로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어떻게 체질로 모든 사람을 구분을 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양방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파르마코지네틱스라고 해서 약물 유전체 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같은 약물이라도 유전적 특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즉, 똑같은 음식도 이 사람한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약이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전부터 이렇게 한의학에도 유전체학과 비슷한 체질의학이 있다는 것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건강관리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